설명 좀 시작할게요. 뭐 논란 될 게 없어요. 아니, 생각을 해봐. 아니,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뭐 정책 위반자들이고, 뭐, 무슨, 지금 여기가 무슨 공청회 자리고, 그러면 당연히 토론과 논쟁도 있을 수 있겠지만, 시험이라는 거는 이미 평가원에서 딱 정한 룰대로 출제가 되는 건데, 우리가 자꾸 그걸 왈가왈부 해봐야 우리만 손해라니까요. 자, 그러면 이 좀 배경을 설명을 하고 갈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고전 읽기라는 교육 과정이 특히 이제 우리 학생들부터 들어옴으로써 문학 고전뿐만 아니라 비문학적인 소재들도 읽게 되는데 그 배경을 알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일단 우리가 많이 봤었던 신체어 지문 가지고 설명을 해봐도 이거잖아, 사실은. 봐봐. 우리는 분명히 이 땅에 살면서 나라는 사람을 생각을 해보면 상투 틀고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서구식 복식으로 살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쓰는 말이 일본어고 중국어고 영어입니까? 우리 고유의 언어를 쓰고 있잖아. 즉 나라는 사람, 나라는 존재는 당연히 고유하기도 하고 보편적이기도 한 거예요. 어느 한쪽으로 가도 문제라니까. 어느 한쪽으로 가면 어떻게 돼? 북조선 되는 거야. 걔네는 아직도 신문 TV에서 한복 입고 나와서 막 하고 있고 막 모든 용어를 다 자기식대로 예를 들면 핸드폰도 뭐 스마트폰도 뭐 손전화 뭐 이런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 바꿨어. 근데 그렇게 되면 될수록 어떻게 돼요? 고립되는 거지. 반대로 너무 이쪽으로 갔어 봐요. 그럼 진짜 우리나라는 한글 없어졌어. 나는 왜 이 부분을 약간 정확하게 짚고 싶냐면 이건 편집하지 마세요. 쌤, 편집하지 마세요. 왜 정확하게 짚고 싶냐면 국어 교육의 뭐 문화 권력 국어교육 학자들이 없었으면 우리 지금 한글 쓸 수 있어요? 일제시대 때 그 탄압을 받으면서 그 탄압을 받으면서 버티셨던 그분들 없으면 우리 지금 일본어 쓰거나 중국어 써야 되고요. 아니면 영어 써야 돼요. 우리 고유의 문자조차도 없다니까. 우리 고유의 글도 없어요. 그럴 거예요, 정말로? 우리 고유성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요. 그렇다고 이렇게 가면 당연히 안 되는 거지. 자, 이 얘기는 이쪽 배경을 바탕으로 하는데 우리 알다시피 일부 수능에 출제됐었던 우주론이나 최한기 지문들은요. 특히 우주론은요. 되게 동양의 정신문명에 대해서 혹은 동양의 유교 문화에 대해서 동양 전통적인 문화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인 관점을 만들어주긴 했어요. 그럼 거꾸로 반대 관점을 가지면 안 됩니까? 그게 균형 잡힌 시각이고 그것에서 우리가 앞으로 갈 길이 나오는 거지. 항상 중요한 건 밸런스라고. 그럼 봐요. 이 배경을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언어는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도 많이 쓸 수가 있어요. 뭐 그거는 제가 나중에 유튜브에 설명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동양은 대륙 사이즈가 되게 컸고 그러다 보니까 대륙을 통일해버리면 거기서 가지고 있는 권력과 통치 질서 특성 때문에 권력 이동이 그렇게 잦게 일어나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현실에서 바뀔 게 별로 없으니까 사람들은 수양을 하는 정신문명 위주의 발전이 있었던 거예요. 보면 알겠지만 유교도 중국 대륙, 불교도 인도 대륙 이렇게 되게 큰 땅덩어리에서 났단 말이에요. 반면에 서구문명 같은 경우에 대륙 사이즈가 상대적으로 작아요. 메카트로스 기법 이런 것 때문에 지도가 커 보여서 그렇지 실제로는 되게 작아요. 그럼 어떤 통치에서 특징이 생기냐? 지들끼리 박 터지게 싸우는 거야. 권력 이동도 많고 신분 이동도 많아요. 즉 현실 문명, 물질 문명이 되게 중요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가 가지고 있는 그 종교적인 그래서 우리의 사상과 가치관을 규정하는 그 영역에서도 사실 그렇잖아. 우리는 아직도 장유유서예요. 나이 많은 사람이 나이 어린 사람한테 반말해요. 근데 미국 가면 3살 먹은 꼬맹이도 10살 먹은 꼬맹이도 20살 먹은 꼬맹이도 나한테 반말할 수 있어요. 존댓말이란 개념이 없어. 꼰대 문화고 유교 문화라고 싫어할 수 있어요. 자, 근데 다시 하고 싶은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는 아직도 부자들에 대해서 미덕으로 보기도 하지만 부덕하다고 보기도 해요. 왜 그런 거냐면 이 차이 때문인데 서구 문명은 기독교적인 문화에서 프로테스탄티즘, 청교도 정신에 의해서 일을 존나 열심히 하라 그래요. 그러면 당연히 돈을 많이 벌겠지.
그리고 그 많이 번 돈을 사회에 기여하기 때문에 현실에서 돈 많이 버는 게 미덕인 거예요, 걔네는. 반면에 동양에서는요. 자기를 수양하고 정신가치를 중시하려면, 수양을 하려면 당연히 현실 쾌락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고, 당연히 그러면 속세적 가치에서, 세속적 가치에서 멀어져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 세속적 가치인 현실, 물질 문명, 돈 같은 걸 많이 버는 걸 부덕하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사상적 배경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동양은 정신 문명, 물질 문명으로 간 건데, 우리가 이쪽을 사실은 너무 천대했던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조호 선배 같은 지문을 아예 못 읽고 있어. 사실은 되게 쉬운 지문이거든요. 되게 뻔한 지문이에요. 옛날 사람들은 뻔한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이쪽을 전혀 못 잡다 보니까, 이런 배경을 모르다 보니까 봅시다. 자, 고전. 청평사의 나그네. 자, 고전 같은 거 읽을 때 제목부터 보면 좋다 그랬었고, 유객. 여기 유객. 객이니까 나그네일 것이고, 주제는 나그네, 역시나 나그네. 그래, 청평사. 배경 세팅하고 나그네라는 소재 또는 인물 세팅했죠. 봄산을 마음대로 논이네. 역시 배경이고 마음대로 논이는 어떤 상황 묘사. 그럼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 해서 봤더니, 고요한 외로운, 이거 부정적인 건가라고 해서 봤더니 산새가 지저귀고 있고, 꽃잎이 떨어지고, 좋은 나물이 돋아나고, 향기로운 버섯이 있고, 시를 읊조리는 신선 놀이를 하면 당연히 나의 백년근심이 사라질 수밖에 없겠죠. 아마도 주제는 자연친화 같습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되게 긍정적인 정서 표출을 했고요. 사진 좀 올려주세요. 여기서 약간 특이했던 표현이 뭐냐면, 시상을 촉발하는 부분에서 배경 세팅하고 인물 세팅하는 이 부분이 되게 좀 특이했어요. 자, 계속해서 봅시다. 도연명 죽은 후에, 도연명이 누구야? 처음 들어요, 저도. 근데 이 사람이 죽었다니까 인물 세팅을 한 것 같죠? 또 연명이 났다고? 뭔 소리지? 아, 이름이 같다.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수절 전원 주석을 보니까 뭡니까? 기본적으로 자연 친화. 그런데 안분지족. 그런데 그와 내가 다르랴? 아, 나의 특징은 그럼 뭐예요? 똑같네, 얘도. 촉발할 때 뭐로 촉발을 해요? 어떤 인물로 촉발을 한 다음에, 그래 놓고 여기서 표현하는 거 자연 친화, 안분지족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그 고사 인용한 그 사람과 나를 동일시하고 있죠. 우리가 문학작품 읽으면서 맨날 했던 거야. 고전작품 읽으면서. 그러니까 고전은 너무 뻔해요. 다를 게 없어. 어려운 것도 없어. 그러니까 자꾸 학생들이 뭐 그러는 게, 선생님 저 이과라서요. 어머님도 자꾸 우리 이과라서요. 아니, 문과 이과 없어진 데가 언젠데 아직도 이과라서야. 그리고 이과라서요가 아니라 그냥 국어를 안 해서예요. 야, 이과는 그럼 국어 안 쓰니? 이과는 한국말 안 쓰고 수학으로 얘기합니까, 그러면? 수식 써서 소통합니까? 이과는 그래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해주면, 저도 이과예요. 저 고등학교 내신 물화생지 2과목 다 했고, 지구과학 올림피아드도 나갔어. 입상도 했어. 오히려 이과 점수가 훨씬 잘 나왔어요. 우리 때는 수리 영역, 그 다음에 탐구 영역 2, 과탐했어요, 저는. 국어, 영어 점수가 안 나와가지고, 오히려 이과 점수를 받아서 하고 싶었던 건 사시 치는 거였으니까, 그래서 문과대학 교차 지원하려고 그랬어. 그런 관점에서 봐도, 국어가 문과다? 이거는 완전 국어 국문학 관점이지. 문학 관점이죠. 문학 관점. 국어 국문학 관점으로 보니까 문과 과목이라고 그러는 거지. 비문학이 어딜 봐서 문과 과목이야. 하나 더. 문학도 그럼 문과냐? 글쎄. 야, 이과는 감정 없냐, 그러면? 이과는 사람 아니에요? 이과는 이성만 있어요? 야, 문과는 그럼 이성이 없고 다 감정만 있냐?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자꾸. 그러니까 뭐냐면 자꾸 전통적인 잘못된 방식에 파묻혀 있는 거라니까.
그래서 아예 평가원에서 아예 국가에서 과감하게 문이과를 통합해버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아직도 문과, 이과 구분을 해. 좀 깝깝해. 자, 봅시다. 계속해서. 상공이 귀하다 한들 강산과 바꿀 소냐. 자, 봐봐. 이것도 수업 시간에 몇 번 했던 건데 옛날에 황제 아래 왕이 있고 왕가 같은 게 상공이라고 그랬었죠. 자, 그러면 이거는 상징적으로 뭘 표현하고 있냐? 부귀, 권력, 공명, 유명한 거 이런 걸 얘기하는데 나 안 바꾼다니까. 자연친화. 는 당연하고 세속적 가치관보다 탈속적 가치관을 더 중시하고 있구나. 이게 보이는 거죠. 여기는 단순히 자연친화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세속보다는 탈속이다. 계속 봅시다. 조각배에 달을 싣고 낚시하는 거예요. 이제 이 몸이 천은 가지고 만호인들 부르래. 만호면 요즘은 누굴까? 요즘 뭐 일론 머스크 아니면 뭐 이건희 안 부럽다 이 새끼들아. 자, 세속적인 거 돈 많고 권력 많고 다 필요 없다. 나는 낚시하는 게 좋다. 나는 자연에 파묻힌 게 좋다. 그 얘기야 지금. 어지럽고 시끄러운 문서 다 주워 내던지고. 그럼 봐봐. 어지럽고 시끄러운 문서니까 당연히 얘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건데 문서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 사람이 관직에 나간 거야. 또는 집문서, 땅문서 같은 재산인가 싶었더니 말 타고 가을에 돌아왔대요. 자연으로 돌아왔겠죠. 위쪽에 자연이었으니까. 아무리 메인새에 놓였다고 새에다가 나를 비유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시원하겠냐. 나 너무나 좋아 라고 하면서 되게 자유로운 그런 정서를 느끼고 있는 거고 아마도 관직에서 벗어나서 좋다인 것 같긴 합니다. 계속 봅시다. 새 버들 가지 꺾어 nak은 고기 꿰어들고 주고로 찾아들어 낡은 다리 건너가니 살굴꽃 젖사이니 갈 길 몰라노라. 야, 이미 지금 자유로운데 여기 갈 길 몰라가 방황이겠어요? 아니면 심취겠어요? 자연에 심취한 거겠습니까? 어떤 방황이 있는 거겠습니까? 생각해봐. 선생님 저 이과라서 모르겠어요. 말이 안 되는 게 니네가 사람이면 이런 상황에 너를 던져봐. 너라면 왜 이렇게 썼겠어? 방황이야 아직도? 아니지. 자연이 너무 좋아. 여기 어디냐? 이렇게 된 거지 이제. 우리가 여행 같은 거 가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여기 어디지? 이런 정도의 느낌. 심취죠 결국에는. 이거 보나마나 되게 특이하니까 냈다니까. 냈어요. 그래서 저기 방황이야 심취야? 방황보다는 완전히 심취죠.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필기하셔야 돼 여러분. 필기. 1페이지에 봤잖아요. 기록 좀 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최행수 쑥다림 하세. 조동갑 꼭다림 하세. 뭔지 모르겠어. 근데 뭐 쑥을 어떻게 하고 행수씨 뭐 하세요? 동갑씨 뭐 해보세요. 닭찜.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이제 치킨 배달 배민 시킨 거죠. 게찜 해물찜 시킨 거죠. 점심은 날 시키소. 매일 이렇게 지내면 무슨 시름 있으랴. 요즘으로 치면 뭐냐? 한강 치맥이다. 나 이제 퇴직하고 논다. 백수가 아니라 나 좋다, 행복하다. 뭐 이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예나 지금이나 닭찜, 개찜. 옛날에는 치킨이 없었으니까, 배민이 없었으니까.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옛날 지금이나 똑같잖아. 옛날 사람들이라고 치킨 안 먹겠어요? 닭찜 먹고 개찜도 먹네. 옛날 사람은 해물찜 안 먹겠어? 옛날 사람들은 똑같아. 한강 가서 한강 보면서 먹겠지. 우리만 먹는 게 아니라니까. 그런 얘기야. 뭐 어려워요? 야, 옛날 사람들 뭐 우주인이야? 우리랑 뭐 상상도 해보지 못했던 그런 사고로 살겠어요? 훨씬 더 유교적 가치관에서 뻔한 삶을 살았다니까. 훨씬 쉬워요. 야, 다도 특이하다. 야, 봐봐. 맨 처음 시작이 뭐냐? 판교씨. 진짜 드립이 아니라 분당 옆에 판교인가 그랬어. 근데 이거를 사람 이른지 몰라가지고 해석하다가 틀려가지고 오답률이 제일 높아. 이게 또 얘기했죠. 봐봐. 가나다를 낼 때 그냥 내는 게 아니라 특이하다니까. 얘도 지금 촉발할 때 뭐로 시작했어? 인물로 세팅하면 시작했잖아. 봐. 가도 나그네로 시작. 나도 도연명으로 시작. 다도 판교시로 시작.
셋 다 지금 공통적인 표현법상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거 의도적으로 설계해서 낸 게 딱 보이는데 이걸 왜 틀리냐고. 여러분이 어떻게 한다고요? 조호 선배 해석을 본다는 건 조호 선배 해석이 안 되니까 외워서 풀겠다는 거야. 야, 그럼 수능날 조호 선배 또 나오냐? 내신이에요, 지금. 봅시다. 판교는 마음에 맞지 않는 관직을 버리고 거릴 게 없는 자유로운 신경에서 여생을 보냈다. 자, 그럼 일단 인물에 대한 세팅을 한 건데, 자, 하나 더. 수필이니까 맨 처음 내가 서정 장르처럼도 읽어야 된다 그랬고, 서사 장르처럼도 읽어야 된다 그랬고, 비문학처럼도 읽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어쨌든 근데 인물 세팅하고, 아까 그 얘기야, 봐봐. 세속적 같이 꺼지세요. 탈속적 같이 땡큐. 원하잖아. 청수한 한폭대를 그리어 추풍강상에 낙대나 만들어 볼까? 뭔 소리지 나도 모르겠어. 한자 뒤지게 맞고 나도 싫어 한자. 근데 막 청수, 풀을 청자. 야, 풀을 청자 모르는 거 좀 심각하다. 추풍강상, 가을 추, 바람풍, 강 위에 낚시나 해야지. 아, 오케이. 자연에 파묻혀가지고 낚시나 할래. 궁핍을 면한 양으로 본의 아닌 생활을 계속하느니 보다 세속적으로 살거나 일상적으로 살거나 생계를 위해서 사는 것보다는 그런 낚시가 아니라 그냥 뭐야, 속살을 버리고 우리가 얘기한 대로 탈속적인 그런 가치관에서 낚시나 할래. 운치가 있네. 자유를 사랑하네. 아, 고고한 마음이야. 취미 참 좋네. 자,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잖아요.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어떡하겠어. 유교적 가치관인데 여러분. 야, 우리가 뭐 광복했던 시절에 사진 딱 보잖아요. 서구식 복색이야, 우리 동양 전통 한복 복색이야. 한복 복색이잖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면 그때 만세운동 했던 사람들 지금 다 살아 계시는 분들 꽤 있어요. 만세운동에 이제 해방했다고 이제 했던 분들 중에. 그럼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이 가치관이 그 세대에서 끊겼겠어요? 여러분 부모님 세대는 아직도 이렇게 충분히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걸? 아직도 제사 지내는 집 많잖아. 이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걸 이해를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소통이 안 되죠. 소통이 안 되지. 그러니까 뭐 1000년 뒤면 모르겠다, 야. 100년 뒤면 모르겠다, 야. 지금 당장은 이걸 이해 못한다? 어렵다니까, 이게. 그리고 더군다나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권력을 쥐고 싶은 사람인데 공부를 잘했어. 뭐 하겠어? 서울대 법대 가거나 또는 뭐 국어교과 갔어도 고시 쳤겠죠? 고시 쳐서 판검사 했겠죠? 판검사 하다가 뭐 저기 하버드 같은 데 갔다 와가지고 뭐 국회의원 되다가 뭐 그럴 수 있겠죠? 예를 들면 그러다가 유튜버 할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대통령도 시도해볼 수 있는 거고요. 봐. 권력, 세속적인 가치가 목적인 사람들, 명예가 목적인 사람들, 유명해지는 게 목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살 거야. 이 사람 그렇게 삽니까 지금? 쥐가 간직을 발로 차버렸는데. 자, 그럼 바꿔 생각해 볼게. 공부하는 게 좋아, 연구하는 게 좋아, 생각하는 게 좋아, 사색하는 게 좋아, 탐구하는 게 좋아. 뭐 하겠어요? 교수님 하시겠지.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지문들을 세팅해서 내는 교수님들의 관점은 어떤 관점이겠어?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거를 더 중시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문제를 내겠어? 이렇게 내겠어? 이렇게 되지 당연히. 이게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이 출제하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 이분들이 강사했겠지, 나처럼 돈 벌려고. 이쪽으로 오세요. 아니면 회사 했겠지, 돈 벌려고. 근데 뭐하고 계세요? 연구하고 계시잖아. 왜? 그게 좋으신 분들이니까. 그럼 당연히 수능 출제할 때도 이걸 출제하겠지. 그래놓고 애들한테 뭐 애들한테 뭐 자본주의적인 가치관을 가르쳐야 되고, 그거는 경제에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거는 뭐 대학 가서 여러분이 해도 되잖아. 유튜버들 많이 하더만 코인도 있고 맨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을 국어 수업 시간에 굳이 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출제 원리 원칙이 존재하는 거고 세상에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고 그 사람들의 가치관을 내가 소통하는 과정에서 글로 소통하든 대화로 소통하든 과정에서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구나. 이 사람은 이런 이성적 사고와 이런 논리적 사고를 하고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구나. 이 사람은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 걸 공감해보고 이해해보는 그런 능력인 거잖아. 근데 뭐 문제를 잘 냈다, 잘못됐다, 뭐 시험이 어떻다, 저쩌다 할 소리가 아니라고, 제발. 그거는 여러분이 이제 사회운동가 하실 때, 그럴 때 하시는 거고요.
저 같은 돈 벌려고 강의하는 강사들은 일단 우리 고객님들이 고득점 하시는데 초점 둬야 되는 거고, 우린 이렇게 나올 거야. 뭘 얘기해, 자꾸. 그래서 뭐 시험이 어떻다 이런 거 할 거 없고, 이렇게 따라가시면 되고, 자, 계속 봅시다. 푸른 물이 그득히 잠긴 목가에서 흐느적거리는 낚싯대를 척 휘어잡고, 그러니까 열심히 낚시하는 게 아니라 대충 이제, 취미생활 해야지 이러면서 낚시하고 있는 거예요. 봅시다. 미끼 물리고, 가장자리에는 무리끼들이 감겼을 뿐만 아니라 고기로 송사릴 때밖에 없어. 그럼 가장자리에다 어차피 놔둬봐야 안 돼. 그러면은, 저 멀리 이제 이렇게 낚싯대를 던져가지고 큰 고기를 잡으려고 던져봤어. 수면에 막 이렇게 슬프게 고추어 있어. 그러다가 찌가 움직이면은 물고기가 문 거잖아. 한 점 찌는 객이 되고 나는 주인이 돼서 막 이렇게 막 보고 있는. 즉, 그래서 여기는 지금 어떤 장면이에요, 지금? 낚시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다가 갑자기 찌가 까딱까딱 흔들리기 시작을 해요. 그럼 봐봐. 내가 여기서 지금 기다림의 정서에서 이제 드디어 뭔가 기대하는 정서로, 뭔가 낚였는데? 이런 정서로 간 거야. 낚싯대를 들고, 그러니까 대충, 뭐 낚시냐, 뭐냐,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낚시를 좀 열심히 하고 싶은 거야. 야, 찌가 흔들리냐, 안 흔들리냐, 보자. 흔들렸어. 씨발, 대박. 이러면서 이제 낚아 올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고기가 왔구나 하면서. 그런데 막 커. 야, 대어야, 대어. 야, 어려운 게 아니야. 요즘은 이걸 우리는 어떻게 봐? 유튜브에서 우리는 케이블 TV도 아니야, 이제. 유튜브에서 우리는 도시어부로 보는 거야, 이거를. 도시어부예요, 도시어부. 옛날 지문이니까 글로 썼겠지. 그러다가 이제 잡아당기다 보니까, 막 난리나, 이제. 큰 놈이다. 큰 놈이다. 야, 좋다이. 좋다이. 그런데 뭐야? 큰 고기는 커녕 반개네. 개구리네. 여러분, 개구리 먹을 수 있으니까. 고기 낚으려고 봤는데, 뭐야, 개구리야, 이거 뭐야. 이렇게 된 거야, 이제. 빡침. 실망한 거죠?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이런 거야,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 조어 선배라고 뭐 대단한 글이고 심오한 글이 아니에요. 그냥 이 아저씨가 퇴직하고 할 일 없으니까 취미생활로 낚시나 하는데, 뭐가 좀 물렸나 보다 해서 봤더니 개구리고 그냥 반개인 거야. 그런 거예요, 지금. 뭐 별 대단한 내용 없습니다, 여러분. 배워봅시다. 세상이란 모조리 그러한 것이라면 아무리 내 재주가 설툴다기라고 써니 이런 것들이 염치가 있지. 숭어가 뛰는 망조에 뛴다는 셈으로 나는 나대로 제법 강상인 어게인 차고 있는 판에 그래도 그럴듯한 이것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다못해 붕어 새끼 좀 잡히면 좋겠는데 얼떨떨떨 구역질하는 놈들이 내 마음을 더럽힐 줄 어떻게 알았으느냐? 약간 개빡치며 약간 급발진했어요, 지금. 왜 빡치고 왜 급발진했을까? 써, 빨리. 빡쳤잖아, 지금. 아니, 그냥 개구리 잡히면 던지면 되고, 반개 잡히면 던지고 다시 낚시를 하면 되지. 야, 이게 반개 잡히고 개구리 잡혔다고, 야, 붕어 새끼쯤은 물려도 좋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무슨 구역질 나는 놈들이 막. 이렇게까지 얘기할 건 아닌데,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봅시다. 세상이 뒤숭숭해서. 요즘 우리잖아, 요즘 우리. 가만히 있으려고 한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돼? 안 된대.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대? 세상이 수상하고 이상한 짓이 하도 많고 이번에 또 공군 또 난리 났죠. 뭐 이런 것들 보면서 성격 파산자처럼 내가 프로 불편너가 되기에는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심사 뒤틀리는 그런 소식들 맨날 이제 레카 유튜버들 많죠. 뭐 뻑가 뭐 이런 분들 막 맨날 거기 보고 있으면 부하만 터져요, 맨날. 뭐 페북을 봐도 유튜브를 봐도 인스타만 봐도 맨날 막 싸우고 있고 남혐 여혐 뭐 세대 갈등 맨날 그런 얘기만 들리니까 막 봐, 그거잖아. 내가 세속적 가치를 버리고 낚시나며 살려고 했는데 왜 막 갑자기 반개 한 번 물렸다고 막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겠어. 애당초 세상이 뒤숭숭해. 맨날 내가 유튜버들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고 있고 불편들 이상한 소리 아무 얘기나 막 하고 세상이 말 같지도 않고 딱 우리 얘기네. 에휴, 그러면서 우라가 터져 나와요. 이런 상황들이. 옛날 고사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그냥 은거해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그 사람들을 비판도 해봤는데 내 처지가 돼보고 나니 공감도 되더라. 동감도 되더라. 무슨 말 알겠어요? 그 요즘 우리 얘기인 거야, 사실은. 굳이 이거를
해방 전후 뭐 해가지고 그 시절을 뭐 그렸네. 야, 그럴 필요도 없어. 해방 전후 얘기 하나도 없어요, 여기 지금. 그냥 우리는 우리 얘기로 보면 되는 거야. 그러네. 아, 이 틀딱 아저씨가, 이 꼰대 아저씨가 개빡쳤구나. 유튜버만 보면 맨날 싸우고, 뭐 마스크를 꼈네, 안 꼈네, 갑질을 했네, 안 했네, 돈줄을 내줘야 되겠네, 혼줄을 내줘야 되겠네, 저 집 장사를 해야 되겠네, 말아야 되겠네, 별점 테러를 해야 되겠네, 말아야 되겠네. 맨날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딱 우리 모습인 거야. 그러니까 봐봐. 평가원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어요? 봐. 이 얘기도 하고 싶지만, 이 얘기도 지금 있는 거고, 지금 우리 현 시점에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으며 어떤 상황에 처해 있냐. 그럼 설령 그게 고전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우리는 공감해 볼 수 있고 우리를 투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럼 된 거지 뭐. 아, 이 사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구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왜 다들 날이 서 있고 화가 났겠어요? 세상 이상하니까. 뭐 그런 얘기도 해보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상호 텍스트적으로 가나 묶어서 물어보고 있잖아요. 교훈이 지금 있습니까? 모르겠는데? 삶의 태도 자연치나 있을 것 같다. 그럼 서리가 있는지 좀 이따가 여기 좁히고 필요시 발췌독하면 되겠죠. 서리법 있는지. 먼경치 근경, 원경에서 근경 그런 건 모르겠고 심리적 변화가 어디 있어요? 이 사람들 처음부터 끝까지 자연친화했고 이러고 있는데. 4번 내적 갈등요? 어디요? 여기? 아까 뭐 갈대 몰라노라? 여기? 어디요? 이거는 자연에 심취해가지고 지금 그런 거지. 그러면 자 5번도 봐봐. 자연의 모습 구체. 자연친화니까 얘도 될 것 같은데? 얘도 되고 얘도 되는데 계절. 맞아. 뭐 봄, 가을 얘기 있었던 것 같다. 그러면 좁히고 옌지 판단하면 되잖아요. 하나만 얘기할게. 자. 서리법은 의문형 어미 끝을 확인하면 되죠. 됐어. 그래서 봤더니 가를 봤더니 나그네, 논이네, 지적이고 멀어지네, 도단하고 부드럽네, 들어서니 사라지네, 의문형 어미 하나도 없네. 정답은 5번 끝. 됐습니까? 뭘 언제 봐. 자연물 속속을 주목했는지 제발 일치 그만하라 그랬다.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공감만 해보면 그냥 답이 나와요.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자, 그 다음 봅시다. 나. 일곡에서는 지명에 주목하여 지향 돌아가지 말고 아까 뭔가 배경 나왔으니까 얘인가? 좀 이따 확인해봐야지. 지향. 그렇지. 자연. 있는 것 같거든요. 2번 선지. 자연의 가치 부여 당연히 있죠. 흥치 당연히 있죠. 자연 친하니까. 10곡. 만족감이 있죠. 왜 자연물을 자연이 불쌍해? 자연에서 심취해서 재밌게 놀고 있는 사람인데 정답 3번 끝. 주제 잡으라고 했습니다. 자연치는 안 부족하고 있는데 왜 자연이 불쌍하냐고. 됐죠?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틀릴 이유가 없는 문제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좀 틀리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 학생들 우리 이제 고객님들은 보고서를 빨리 써줘야 돼. 그래서 제가 2주 안에 모든 학생들을 개별 상담을 할 거예요. 카톡 온라인이든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방향을 정확히 잡아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거 바탕으로 커리큘럼 준비해서 내신 끝나는 시점부터 들어가든 아니면 내신 이전 시점이라도 수능 올인한 친구도 들어갈 수 있게끔 커리큘럼을 2개로 이제 쪼갤 거야. 그런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예년에 제 수업을 안 들었으면 안 들었지 막 4등급으로 꼬그라지고 이런 케이스는 거의 없었어. 없어 그냥.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 공부량만 받쳐주면 1, 2등급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이 메인 수업은 따라오셔야 되고 서브적으로 좀 더 쉬운 수업을 깔 테니까 필요한 학생들은 그 수업도 활용해 보시고. 자 봅시다. 아까도 얘기했죠. 세속적이고 생계냐 아니면은 취미냐 탈속이냐 잡았던 그 내용. 2번 선지. 이거는 일단 확인되죠. 모르겠어요. 좀 이따 확인해요. 없으면. 3번 선지. 그렇지. 찌 기다렸고, 오! 드디어 잡혔네.
야, 근데 봐. 이 사람의 주제가 지금 안정을 찾아한다니 개빡쳤냐. 4번이죠. 틀릴 게 없다니까, 주제만 제대로 잡으면. 유난히 쉽게 출제된 느낌이 없잖아, 있어요. 문학이.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래야 될까? 이과라서 뭐 맞고 틀리고 아니에요. 야, 일론 머스크도 이과야. 맨날 도지코인 올리고 뭐 코인 도지를 달러 막 이러고 있는 사람 이과라니까, 그 아저씨도.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문과든 이과든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한 명의 인간으로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이성적 가치와 이성적 정보와 감정적 정보를 처리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인데, 연구가 덜 된 건 있겠죠. 감정의 부분이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이라면 그럼 지가 모르면 다물고 있으면 되거든. 뭘 자꾸 떠드냐고. 제발 좀. 25번 보세요. 나다를 비교해보겠대. 정답 1번 끝. 도형명 인물 세팅. 여기도 판교시 세팅 해놓고 이 사람들 다 어땠어? 세속 X 탈속으로 가면서 자기가 지향하는 것들 얘기했었잖아. 촉발되는데 인물 세팅, 촉발되는데 인물 세팅, 촉발되는데 인물 세팅. 그리고 자기도 따라갖고 동일시했고 정답 1번 끝. 근데 판교씨가 인물인지 몰랐던 거야. 이거 어떻게 풀지? 판교씨가 인물인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작품 해석 조호 선배를 찾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안 할게요.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셨으니까. 이게 오답률이 11등입니다. 45% 학생들이 틀렸어요. 26번 보겠습니다. A와 B에 대한 이해. 보면은 이 사람이 개빡쳤어. A도 빡쳤고 B도 빡쳤어. 그럼 봐. 뭐라고 지금 빡쳤어. 왜 빡쳤는지 봅시다. 경이감 때문에 빡쳤습니까? 왜 빡쳤습니까? 무력감 때문에 빡쳤습니까? 실망감 때문에 빡쳤습니까? 혐오감이니까 뭡니까? 나왔지. A는 뭐야? 기다렸다가 찌가 물렸어. 기대했다가 개구리네. 실망감이죠. 무력감은 뭐야? 아무것도 못하겠는 거야. 힘이 없는 거야. 경이감, 씨발 대박, 존나 대박. 상실감은 잃어버린 거, 도둑질 당한 거. B는 혐오감 될 수 있겠죠. 정답 3번. 봐봐. 아예 그냥 평가원이 세팅을 해놓고, 야, 감정 정서 좀 판단 좀 해보겠니? 보입니까? 의도적으로 문항을 아예 이렇게 세팅하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이제 좀 봐야지. 됐죠?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넘어갑니다. 봅시다. 27번. 보기를 바탕으로 가다를 감상을 해요. 자, 보통 이제 보기는 이제는 더 이상 힘이 별로 없어. 그냥 이 한 문제 설계하기 위한 어떤 세팅? 뭐 공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봅시다. 1번 선지. 그렇죠. 신선. 옛날 사람들 당연히 좋은 거. 지향하고 있고 자연 탈석. 이에 대립되는 곳으로 백년금심이 유발된 공간이 이면에 전제된 곳. 야, 봐봐. 표면에는 없어. 그렇지. 이면에 전제돼 있으니까 여기가 좋다. 이면에 나쁜 게 있으니까 얘가 더 부각이 된다. 2번 선지. 낡은 다리는 주가 온골이라는 대비적인 속성을 지닌 두 공간의 전기를 포함해서 이 사람이 지금 미련을 버리지 못해요? 지금 나에 무슨 방황이 나오냐고. 방황한 적이 없다니까. 자연의 심취해 있는 거지. 맞죠? 조필고발체독 정답 2번. 주제 잡으라고, 주제. 됐어요? 쉽습니다. 배운 대로만 해주십시오.